원리셈 4학년 1학년에서 4학년까지 하루치 연산 속도는 몇 분 정도가 맞나요? 연산은 정답을 몇 %로 봐야 하나요? 연산 속도를 몇 분으로 정량화할 수는 없습니다. 내용에 따라서 큰 수의 곱셈 나눗셈이다 하면 더 걸릴 거고요. 저는 연산 속도를 정량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략 원리셈 같은 경우는 밀도가 아주 높지는 않으니까 한 20분 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분에서 20분. 네, 하루치. 바로 앞에 것도 하나 하고 뒤로 넘어갈게요. 초1 남자아이 사고력 수학 학원은 지문을 읽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고력 수학의 의미보다 문제 풀이 경험을 통해 차후 고학년에 스스로 사고를 풀이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단계일까요? 사고력 학원 보내니 결국 문제 풀이 방법 배우고 쌍둥이 문제는 스스로 생각해 풀이 하더라고요. 사고력 수학의 저학년 때는 원래 이런 건지 궁금합니다. 지문을 스스로 읽고 생각하는 사고력 수학보다는 그렇죠. 그 학원에서 공부하게 되면 아무래도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는 쪽에 더 가깝죠.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지문을 읽고 푸는 거는 집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학원에서라고 하면 얘들아 이런 문제 한번 먼저 기회는 줘요. 먼저 기회는 준 다음에 그러면은 이거는 선생님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라고,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생각하는 방법들을 제시해주고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했다라고 느끼게 해야 되는데, 아이들 스스로. 근데 이걸 꼭 공식처럼, 아까 제가 사실 그림을 그려 해결하기 설명해 드린 것도 거의 공식이죠. 네. 공식처럼 받아들여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답이 나와 라고 받아들이면 그건 좀 문제가 있긴 하죠. 어릴 때니까. 그래서 생각하는 방법들을 배우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그렇게 생각하고 보내시는 게 맞습니다. 초1 아이예요. 연산은 현재 초1 아이인데 4학년 풀리고 눈높이 학습지도 4학년 과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2학년 교과샘으로 연산 복습하고 있고요. 연산은 몇 학년 언제까지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왕수학 실력 3학년과 점프 왕수학 2학년 풀면서 고갈도역 3학년, 왕수학 실력 3학년 거도 풀고 있는데 연산 2학년 거를 복습하고 계신다고요? 교과샘으로?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연산은 언제까지냐? 연산은 언제까지가 아니라 요즘에는 중학생들도 연산을 해요. 왜? 워낙 공부를 빨리 하니까. 지금처럼 1학년인데 3학년, 4학년 거 교과한다면 저는 연산이 거의 필수라고 보여집니다. 연산을 그러니까 연산을이 아니라 선행이나 교과 공부 자체를 되게 빠른 속도로 나가고 선행도 많이 하고 이렇게 되면 연산은 반드시 앞에 가져야 돼요. 그래야 교과 공부가 수월하게 될 수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빠르게 공부하면서 교과 공부하면서 연산 연습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빠른 학습을 하는 아이들 또는 심화 학습을 하는 아이들은 연산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 3학년 과정 이상부터. 초사 2학기 최상위 S. 아이고, 쭉 넘어가 버렸어요. 차례대로 답변해 드려야 되는데, 잠시만요. 초사 2학기 최상위 S 3단원 하고 있고요. 여름 방학쯤 5학년 1학기 개념과 따풀 동시 진행하고 싶지만 따풀이 아직 안 나와서요. 5학년 심화 시작 시 따풀 같이 진행해도 될까요? 네. 이렇게 이제 잘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가 따풀은 개념서 하면서 해도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상위까지 하기는 어려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심화서 자체를 따풀로 설정하고 가셔도 됩니다. 따풀은 심화서이긴 하지만 좀 선생님의 강의나 방향성을 다 이렇게 생각해 라고 길을 가르쳐주고 하는 심화서죠. 그래서 이게 원래 심화 시작할 때 같이 한다, 잘하는 아이들 기준으로서는 원래 그렇게는 아니긴 한데 뭐 이렇게가 있겠죠. 개념 따풀 최상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개념 따풀
최상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개념 이후에 따풀이 심화서인 아이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이제 5학년 1학기 하면서는 요거하고 같이 가거나 묶어가지고 같이 하거나 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보통은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뒤집어져서 보이네요, 이제. 이런. 그래도 이해하셨겠죠? 개념, 따풀,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최상위 또는 개념과 따풀을 동시에 하고요. 얘를 묶어서 동시에 하고 다음이 최상위, 이렇게 가는 게 기본입니다. 이 기본을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따풀 도착하자마자 호기롭게 스스로 풀기 시작하더니 등식 문제에서 머리 싸맸습니다. 서로 같다라고 생각해보고 해보자고 이야기해 주었는데 이걸 왜 같다라고 생각해야 하는지 그 자체를 이해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럴 땐 어떻게 이해시켜야 할까요? 수학보다는 언어 역사를 더 좋아하는 직관적인 아이입니다. 어떤 학년 단계고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를 몰라서 저한테 DM으로 그 내용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찍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그 답변을 해드리면서 저희가 요런 경우에는 동영상 강의와 함께 그 부분들 아이들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 QR코드를 통해서 앞으로도 지금 QR코드 동영상이 지금 편집이 아직 다 못 끝나서 다음 주까지는 계속 올라갈 건데요. 보완을 할 예정인데 일단 보완 전에 저한테 DM 보내주시면 어떤 내용인지 DM 보내주시면 설명해 드리고 추후로 거기에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세이고) 7 더하기 5나 15 더하기 18 이런 거를 자기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는데 문제집을 보면 숫자를 갈라서 적으라고 되어 있는데 암산은 바로 얘기하는데 적으라고 하면 바로 못 적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10의 보수는 완벽히 알아요. 이거는 자기 생각을 표현을 잘 아직은 못하는 아이인 거죠. 예. 그런 아이들 많이 있어요. 예. 꼭 적는다 이런 부분보다 어떻게 생각해서 했어? 라고 자주 물어봐 주세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많이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많이 도와주시다 보면 자기가 어떤 방식으로 생각했는지를 스스로도 정리하고 표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 어려서 나는 직관적으로 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한 방법을 설명을 잘 못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른들도 어떤 게 있냐면 3 더하기 9는 이렇게 하면 12 바로 대답이 나오는데 제가 물어봐요. 예전에 소마쌤 처음 개발할 때 그랬는데 어떻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구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뭐 어떻게 생각해? 자동으로 나오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른들은. 근데 저는 3 더하기 9가 1을 9에 붙여줘서 뭐 이렇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다른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가 잘하고 자연스럽게 뭔가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인데 아이가 표현할 수 있게 기회를 많이 주시면 생각을 꺼낼 수도 있습니다. 초 여자아이 원리셈 약수와 배수부터 풀고 있어요. 연산 싫어하지만 5, 6학년 연산만 꾸준히 해보자고 약속. 근데 원리셈 5학년 거 사면서 6학년 거 비와 비례를 풀고 싶다고 샀네요. 새로운 개념 배우는 걸 좋아하는데 그냥 둬야 할까요? 이해할 수 있으면 그냥 해도 되죠. 근데 비와 비율 원리셈 쪽이 쉽지 않은데 내용이 그거 잘하면 그런 감각이 있는 거예요. 비와 비율은 사실은 좀 직관적인 감으로 3학년 때부터 이미 좀 배워놓은 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시간 동안 2km 가는데 2시간 동안 얼마가? 이게 비와 비율이잖아요. 2배가 되었으니까 거리도 2배가 되어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이 비와 비율이잖아요. 그래서 배워도 관계는 없습니다. 따풀과 기본 응용이요. 기본 유형이요. 기본 유형 위조 따풀은 최상위에 가까운 교재입니다. 초3이면 더군다나 어려운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친절한 심화사라고 했지만
중간중간에 어려운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동영상 강의도 담았고 했지만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청을 주시면 QR코드의 어떤 지원이나 DM을 통해서 도와드리고, 그 도와드린 걸 그 QR코드에 쌓아서 아이들이 그런 과정들을 어려운 아이들이 QR코드를 찍어 보면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걸 계속 쌓아갈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학원은 안 다니고 있고 디딤돌 기본 3-2 하고 있다가 따프를 구매했습니다. 한 권 끝내고 한 권 하면 좋다고 하셨는데 방학도 곧 있어서 요일을 나누어서 월수금은 기본, 화목은 따풀 이렇게 하는 게 어떨지 여쭤봅니다. 아, 네. 따풀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라고 만든 교재가 맞습니다. 여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념하고 따풀하고 심화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개념하면서 따풀을 같이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요거를 해주면 심화하면서 하는 시간을 단축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냐? 제가 아이들 가르칠 때 기본서 할 때는 애들이 기본서 숙제하고 하는데 좀 빨리 해결이 돼요. 그래서 기본서 할 때는 항상 생각할 수 있는 뭔가들을 같이 할 수 있는 여유들이 아니라 그런 여유들이 있으니까 뭔가를 더 하자라고 그렇게 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개념서와 따풀은 동시 진행하는 것도 사실은 제일 추천하고 싶은 건 이거긴 합니다.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잘 보신 거예요. 초3인데 원리셈으로 매일 연산하고 있고 최상위 S로 교과 심화하고 있어요. 최상위는 양으로 정해놓지 않고 30분 시간을 정해서 하는데 문제 난이도에 따라 문제 푸는 개수가 달라서 진도가 나갈 때도 적게 나갈 때도 있어요. 어떻게 조절해주면 될까요? 있는 문제들 다 풀면 좀 오래 걸려서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방송에도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가정학습은 시간보다 진도가, 가정학습뿐만이 아니라 어떤 학습이든 진도가 제일 중요하죠. 진도가 중요하니까 진도 목표를 정해놓고 30분이 아니라 어느 날은 20분 할 수도 있고 40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30분 넘게 공부하고 싶지는 않고 그 약속 시간만큼 공부하면 학원처럼 끝나는 걸 원하겠죠. 그래서 엄마 입장에서도 아이와 그런 약속을 정하는 게 서로 마음 편하죠. 네. 그래서 지금처럼 하시는 건 어쩔 수 없죠. 30분 동안 어떻게 수학이 정량화됩니까? 어느 날은 많이 풀고 어느 날은 적게 푸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해드리는 가정학습은 저도 이제 집에서 아이 가르칠 땐 그렇게 하긴 하죠. 오늘은 2시간 정도 하자, 1시간 정도 하자. 6학년 아이였으니까. 제가 집에서 아이 가르칠 때, 요즘에는 안 가르쳐 주니까 그때가 이제 6학년 아이였어요. 그러면 2시간 정도 하자, 오늘 1시간 정도 하자. 시간을 정해놓고 공부를 하면 일단은 진도 목표를 정해놔요. 그래서 빨리 끝나면 좀 빨리 끝내주고 좀 늦게 끝낼 수도 있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용과 진도가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시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1장씩 하자, 2장씩 하자. 그래서 20분 만에 끝나면 오늘 끝이고 더 걸리면 조금 더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아이가 집중해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집중하게 만드는 거. 30분 정도를 정량화할 수 있는 내용이 1장이냐 2장이냐 3쪽이냐를 정하시고 그렇게 하면 아이가 좀 더 집중할 수도 있고요. 이 해결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원에서 3학년 2학기 배우고 있는 남자아이인데요. 수감각이 느린 아이예요. 연산이 속도도 느리고 실수도 많은 편입니다. 연산 연습을 위해 문제집을 지금 한 권 해야 하는데 원리셈 딱풀 어느 단계를 하면 좋을까요? 원리셈 하셔야죠. 원리셈 하시고요. 3학년 2학기예요. 교과셈 3학년 2학기 하세요. 교과셈하고 원리셈은 그 문제의 결은 비슷합니다. 근데 교과셈이 조금 더 압축되어 있는 반면에 교과 연산 쪽, 그 교과에 연습해야 될 내용들이 있고요. 원리셈은 사칙 연산 가지고 충분히 연습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3학년 2학기라고 하시니까 교과셈 하세요. 교과셈. 교과셈 하시고 4학년 올라갈 때는 원리셈 하세요. 따풀은 연산 연습되는 교재는 아닙니다. 따풀은 교과 심화서예요.
초2 이 아이예요. 연산은 나눗셈 3자리 나누기 2자리 하고 있고요. 교과는 안 하다가 최근에 교과쌤 2학년 2학기 시계 부분만 풀렸어요. 따풀로 교과 제대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2학년 2학기부터 할까요? 3학년 1학기 거로 할까요? 따풀은 2학년 2학기 하셔도 돼요. 제가 교과 시작의 기준을 2학년 2학기 또는 3학년 1학기로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2학년 2학기는 지금 딱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 계산 부분, 교과쌤의 시간 계산 부분 되게 내용 괜찮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 추천을 많이 드리고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지난 겨울 책이 나올 때 따풀은 근데 교과 전반에 대한 심화 문제가 나와 있어서 3학년에 연관되어 있는 같이 있는 것도 있고요. 근데 따풀 같은 경우는 이제 2학년, 3학년 사이에 조금 방법을 바꾸고 하는 것들도 있어서 2학년은 이런 방식으로 지도하고 3학년은 이런 방식으로 지도하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2학년 2학기부터 하셔도 됩니다. 교과의 시작은 2학년 2학기 또는 3학년이니까 이건 똑같아요. 그래서 따풀로 2학년 2학기 거로 하셔도 됩니다.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엄마 폐하는 초4 남자아이입니다. 학교에서 저희 아이 반만 심화로 수학 문제를 내어주세요. 최상위를 풀어야 문제를 풀 수 있겠더라고요. 2학기 따풀을 구매했는데 학원도 가야 할지 고민이에요. 학원은 선택이니까요. 근데 학원 선택에 대해서 학원은 잘 이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학원 선택에 대해서는 제가 보내시라 마시라 말씀드리기는 어렵죠. 잘 판단하셔서 지금부터 답변 3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리셈 쭉 하고 있는데 현재 학년 넘어가고 진도가 많이 넘어가도 상관없는 걸까요? 네, 연산은 많이 넘어가도 돼요. 쭉 달려가도 돼요. 다만 쭉 달려갔을 경우 효율은 좀 떨어질 수도 있다. 3학년 1학기 거 공부하고 있는데 연산을 5학년 거 하고 있다 하면 5학년 거는 언제 공부해야 되는데, 아직 1년도 더 2년 가까이 남았는데 라고 하면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잊어먹을 수도 있고. 근데 연산은 한번 쭉 해놓으면 기초를 만들어 주긴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6학년 원리셈 하고 있다는 아이 봤어요. 어릴 때부터 하는데 너무 좋아해가지고 1학년 끝날 때인데 벌써 그런 아이도 봤어요. 근데 그렇게 너무 심하게 하는 건 효율이 떨어지고요. 연산 원리셈을 하고 있는데 정확도와 속도 올리기 연습도 해줘야 할까요? 그거는 이제 어머니께서 보셔야 돼요. 따박따박 정확하게 한다, 괜찮아요. 근데 좀 느리다, 지켜보기엔 답답하다, 틀리는 것도 덜어있다 하면 교과셈 같이 이제 한 학기에 한 권 되어 있는 거로 복습하면 되겠죠?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따풀을 개념서처럼 쓸 수 있나요? 아니요. 그거는 추천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개념서는 기본 개념들에 대해서 충분히, 그 다음에 기본 문제도 풀고인데 따풀은 심화서이기 때문에 심하던 내용 위주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개념서는 함께 하시거나 먼저 하시기로 추천해 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6세입니다. 교과 최상위 1-1 넓이하고 있습니다. 따풀 수학 7세 주문 후 기다리고 있는데 따풀 단계 요약 좀 부탁드려요. 단계 요약이요. 주제가 한 단계에 40개라서 제가 요약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좀 애매한데요. 아까도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7세와 1학년은 말하자면 1학년 1학기 경시에 나오는 종류의 문제들, 최상위에 나오는 종류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봐. 예를 들어 뭐 순서를 한다 그러면 순서 수를 적으면서, 또는 1, 2, 3, 4 쓰면서 순서를 세라고 한다던가, 생각 방법을 얘기해주고 순서를 공부하게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7세와 1학년에 있고요.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가르기와 모으기에 있어서 변형되거나 비교하는 형태들, 차이를 관찰할 줄 아는 것, 이런 생각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40개 주제를 제가 어떻게 요약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7세와 1학년들은 교과 내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수연산 쪽 내용 비중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수연산 쪽이 아닌 내용들은 교과에 있거나 경시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거나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좀 도움들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따풀에 대한 이제 따풀이 책으로 나와서 받으신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따풀은 심화서고요. 근데 아이들이 좀 수월하게 심화서도 좀 배우면서 하자. 배워야 공부가 되지. 학습이라는 게 생각하는 방법이나 어떤 논리적인 부분을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다만 거기에 이제 QR코드를 찍었을 때 연습 문제들과 동영상들이 올라갈 건데 이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작업 속도로 보면 책이 내용이 다 완결성을 가지고 동영상을 찍고 했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하긴 했는데 편집하는데 시간이 좀 워낙 동영상이 480개가 넘어서 그 동영상들이 이제 이번 주에 1권에 해당 모든 1권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각 학기에 1권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다 나오고요. 다음 주말까지 2권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아마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동영상은 7월 초까지 다 마무리가 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그리고 어려운 게 있으면 지금 이제 저희를 팔로우하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은 제가 도와드려야 되니까 이런 내용은 친절하다고 해도 어렵더라고요. 하시면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그런 부분들은 또 다른 분들을 위해서 다른 아이들도 그럴 수 있으니까 서점에 있어요. 제가 지지난주에 책 인쇄되자 말자 잠실 교보에 있는 건 확인을 했습니다. 영상 강의는 페이지마다 각 주제마다 QR코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QR코드를 들어가시면 이제 연습 문제는 7월 말까지 저희가 올릴 건데, 모든 페이지에 연습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다운받아서 연습할 수 있는 문제들을 파일로 다 제공을 할 거고요. 그래서 프린트를 하시거나 아니면 패드를 통해서 복습할 수 있도록 모든 페이지의 연습 문제는 추가로 다 제공을 할 거고요. 그리고 QR코드에 들어가면 동영상 강의가 한 80% 정도는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강의를 한번 보시고, 7살은 아이들이 선생님 설명을 보기는 힘들죠. 그러니까 7살은 이제 어머님들이 보시거나 같이 보시고 엄마가 한번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위 학년들은 아이들이 보면서 스스로 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의 말씀 하나를 드리면, 저희 6월 말에 며칠이죠? 20일인가요? 우리 10주년이란다. 27일이에요? 네. 6월 27일 날 저희 회사가 이제 10년이 됐어요. 그래서 10주년으로 강연의 자리를 크게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뭐 인원은 아직 모르겠는데 아마 100명 이상이 될 것 같고요. 강연의 자리를 마련해서 서울에서 하게 되겠죠. 예, 해서 100주년이에요. 100주년. 10주년입니다. 네. 그래서 마련을 해서 6월 27일 날 그 장소가 정해지면 공지를 하겠지만, 7월이요. 참. 7월 27일이죠. 7월 27일에 토요일입니다. 예, 그래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생각이 있으시면 오실 수 있게 토요일로 정했고요. 10주년을 맞이해서 심화 수학 공부는 이런 방향으로 시키시면 됩니다 라는 시간들을 쭉 뭐 연산 얘기도 할 거고 심화 얘기도 할 거고 다양하게 이제 할 건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요. 네. 7월 27일 10주년 강연에도 시간이 되시면 그 자리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